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명의 나이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배열을 안 쓰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에이지는 10이고 두 번째 에이지, 세 번째 에이지는 각각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고 배열에다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배열인 이상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변수 이름도 복수 형태로 좀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뭘 저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ages라는 변수가 있고요. int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객체고요. 방번호는 0부터 2까지 있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 ages에 넘어가고 있는 건 리모컨이죠. 그래서 이 리모컨 길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변수와 객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만 저장할 때는 나이 값이 정수니까 정수 배열,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배열을 사용한 건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면, 철수 한 명의 개인 정보를 저장한다면 이걸로 충분할까요? 자, 배열 객체입니다. 객체는 폴더라고 했고, 폴더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또는 연관된 내용의 데이터들끼리 묶는다고 했을 때 그 연관된 내용들이 항상 정수만 있을 거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면 철수만 해도 얘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키, 이거는 실수형 데이터고, 이름, 이거는 문장이죠. 그리고 또 혼인 여부, 이거는 불린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자료형 이루어진 객체죠. 인트만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안 하고 철수라는 타입을 쓰고 변수 이름은 a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한 줄은 뭐랑 같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약속이었죠? 여기도 약속이에요. ages라는 변수는 int 배열 객체랑 연결될 거다. 여기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a라는 변수는 철수라는 객체랑 연결될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철수라는 타입은 못 보던 타입이죠.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뜻이고요. 얘도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배열이 데이터가 int니까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철수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수 객체를 만들 겁니다. 이게 철수 객체입니다. 철수 객체. 그리고 여기도 예언을 이뤄 놓는다면 자, 여기서 차이점 한번 보세요. 이 철수 타입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모양만 보세요.
자, 객체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객체 철수는 소괄호를 쓰고 있죠. 근데 배열 객체는 대괄호를 쓰고 있습니다. 배열의 경우는 대괄호고 배열이 아니다 그러면 소괄호를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철수 타입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만들어주면 돼요. 자, 만들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 쓰고 만들려는 타입의 이름 중괄호.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하죠? 철수라는 타입 존재하니까. 얘는 지금 안 만들었는데 뭐라고 안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이 위치가 안 나오네. 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철수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방금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사용법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배열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aegis.length라고 썼던 것처럼 여기도 A 안에 들어있는 철수 객체의 리모컨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뭐 A. 이름 하면은 뭐 김철수다 얘는. 여기서 점은 뭐뭐 A라고 소유격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A의 이름은 김철수다라는 의미고 나이 그리고 키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이는 둘둘, 키는 79.4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추측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앞에 이거 떼놓고 이것만 보세요.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된 거죠?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이런 변수들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저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런 변수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A 점 하고 있으니까 얘랑 연결된 객체 내부에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 안에, 객체 안에 이런 변수는 없죠? 없잖아요. 왜냐면 이런 객체는 클래스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또 나왔죠. 갑자기 클래스 하다가 왜 객체 얘기가 나왔는데 클래스, 여기서 말하는 이 클래스 얘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얘 설계도를 통해서 객체 생성하는 거죠.
어떤 객체의 설계도가 클래스다. 자, 그러면 이 설계도대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객체 안에는 설계도 모양 그대로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뭐에다 비유하면 좋을까? 뭐에다 비유할까요? 뭐라고 할까? 설계도니까, 그래? 그 뭐지? 건담 프라모델 있죠? 어. 얘도 이거 안에 구성 상품 보면은 그 조립할 때 어떤 파츠끼리 붙여야 된다 뭐 그런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 보고 조립하면은 그 건담 프라모델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이가 내가 만든 그 프라모델이랑은 다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이제 우리가 건담 완성한 건담이 되는 거고 이 클래스가 건담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설명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붕어빵 좀 고전적인 비유이긴 한데 붕어빵 틀과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진 붕어빵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설계도로 만들어진 객체 안에는 이런 게 없는 게 이제는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계도에다가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문장 데이터를 이름이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름이라는 데이터는 변수는 스트링 타입이죠. 넣어주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 안에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설계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철수 설계도입니다. 이 안에는 공간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의 이름은 각각 이름, 나이, 키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new 해가지고 이 철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안에는 리모컨이 있겠죠? 자,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변수 A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이 리모컨을 복사해 줌으로써 얘는 A라는 변수고 얘는 철수 객체고 그러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세 줄에서는 이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객체 내부에 있는 공간 3개에다가 각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뭐 김철수, 여기다가는 나이, 그리고 여기다가는 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3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인트 배열의 경우는 이 3개 공간에 전부 다 정수 데이터만 들어가야 되고, 철수 객체, 철수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여러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타입 기본 타입일까요? 기본 타입을 떠올려 보세요. 기본 타입에 뭐뭐 있었는지. 아니죠? 애초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본 타입이면 안 나오죠? 왜냐면 이미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조 타입입니다. 레퍼런스.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라 안 하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객체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비어있는 종이인 거죠.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이걸 가지고 만들어봐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int 키 0 이렇게 공간을 하나 3개 만들어주면은 객체에도 이런 공간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는 목적. 변수의 목적은 값을 저장하는 거죠. 이거를 컴퓨터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객체 폴더라고 했어요. 폴더가 다른 모니터에만. 자, 폴더 하나 생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이름이 이거였죠? 이런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얘 이름을 객체 이름이랑 동일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객체 내부에는 설계도대로 있겠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보면은 키 0, 키 1, 키 2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줘야 하니까 키 0, 잠깐 이거 폴더잖아. 키 1, 키 2. 그럼 상황 똑같죠? 그 다음에 이 객체 내부에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여기 나오는 옵션들. 이 F는 뭐냐면 여기 보면 F라고 되어 있죠? 필드의 약자입니다. 이거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 확인해 볼게요. 필드 스펠링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죠?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음. 용어 같은 거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객체 내부의 변수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각각의 필드에다가 전처럼 나이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어때요? 인트 값을 저장한 거죠. 인트 값. 그럼 굳이 이렇게 하느니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얘는 같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런 타입이 없었으니까 설계도 만들어야 했고, 그 설계도 안에 이런 데이터 저장할 변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기본 타입이라서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 없고, 객체 만들고 연결한 다음에 인덱스 이용해서 데이터 넣어주면 되죠. 같은 걸 한 건데, 우선 기본으로 이 자바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걸 쓴 거랑 내가 만든 거랑 만들어져 있는 거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이런 거는 자바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만든 거였어요. 굳이 이런 작업을 할 거라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자바가 모르는 것, 이런 게 아닌 것들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뭐 데이터 같은 거 타입에 구애받지 않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합니다. 클래스 철수라고 만들어 놨으면 다른 설계도 안에다가 이런 다른 참조 타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A는 철수라는 객체랑 연결될 거니까 aegis2.a에다가 뭐 변수 같은 거, 데이터 같은 거 저장은 안 되겠죠. 저장할 때도 객체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해볼까? 대략 이 정도? 이것도 해야겠다. 마찬가지로 int 키 0 다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저장한 거를 가져올 때도 똑같아요. 배열은
인덱스를 썼으면 됐죠? 근데 배열이 아닌 객체는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의 이름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 만들어져 있는 거는 얘랑 다르죠. 둘 다 참조 타입이지만 얘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얘는 내가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거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클래스, 그리고 이런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는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나타낼 수 있겠죠? 객체라는 상위 개념 안에 배열 객체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객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여러분들이 좀 구상해가지고 잘만 만든다면은 이 OOP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정의 객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프로그램상의 객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 같은 거. 현실에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상상해가지고 여기서 설계도만 잘 만들어 준다면 양자 컴퓨터 객체는 이 코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뭐 풀 필요는 없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정수 데이터, 논리 데이터, 문장으로 구성된 객체, 아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만들고 값을 출력해주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논리 스트링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객체는 설계도에 이런 타입의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클래스로 사용자 정의 클래스 이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중괄호 열어주고 이 안에다가 인트 값 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설계도는 만든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었을 뿐이지 아직 객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객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판단하는 거는 new라는 키워드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new 키워드 한 번도 없죠?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펄슨이 변수고 변수 펄슨의 타입이 인트죠? 그러면 여기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펄슨이라는 변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철수 타입으로 선언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펄슨에는 철수 설계도로 만든 철수 객체랑만 연결을 하겠다 라고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 변수의 운명이 이 앞에 있는 변수의 타입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사용자 정의 객체랑 연결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정수배열 객체죠? 말이 다르잖아요. 철수 객체랑 연결하겠다라고 앞에다 이렇게 실컷 써놓고 뒤에서는 다른 객체랑 연결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수 객체랑만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철수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뉴가 한 번 써져 있으니까 객체 한 개죠. 아, 이거 컨트롤 한 번에 안 되네요. 자, 이러면 객체 두 개죠. 뉴 두 번 했으니까. 이 상황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나는 키가 아니라 결혼.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황이죠. 리모컨도 따로따로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대신에 같은 틀에서 나왔으니까 모양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둘 다 연결된 변수가 없죠. 각각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잠깐 머릿속에 상황을 잘 그려야 돼요. 여긴 이것도 좀 바꿔야겠네. 결혼이 두 번째고, 나이, 이름. 이렇게 봐야 하는데, 객체끼리의 모양은 같은데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뭐랑 같냐면 붕어빵이라고 했잖아요. 틀은 같은데 그 붕어빵에도 종류가 많죠. 팥붕이 있고 슈붕이 있고, 그리고 또 또 다른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붕어 모양은 뭐 대략 이렇게 같다고 할게요. 근데 안쪽 내용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얘가 슈크림이 들어있는 붕어빵일 수도 있고 얘가 팥이 들어있는 붕어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철수 펄슨 1 얘는 이때도 여전히 객체는 두 개인데, 자, 이 펄슨 1은 첫 번째 만들어진 철수 객체랑 연결되는 거죠. 타입을 잘못 쓴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써졌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객체는 펄슨 1이라는 변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아직 연결된 게 없죠. 그러면 펄슨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수랑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 개수 제한 없습니다. 민병관이라는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민병관 객체랑 연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말이 다르니까. 타입 미스매치 나와요. 그러니까 철수랑 연결하기로 해놓고 왜 민병관이랑 연결을 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객체는 3개예요. 코드 내에서 객체 개수를 셀 때는 new 키워드 개수랑 똑같으니까 new 키워드의 개수만 세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지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 걸까요? 펄슨 1 얘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죠. 그리고 이건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입니다. 근데 펄슨 1에 들어있는 이 값은 뭘까요? 이 줄에서 얘가 변수인데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철수 객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있는 건 철수 객체의 리모컨 복사분이죠. 첫 번째, 철수 리모컨. 그거를 다시 펄슨 3한테 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객체 펄슨 3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한 적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게 펄슨 3.
밑으로 얘가 펄슨 3입니다. 배열 객체 할 때 기억나시죠? TV 한 개 있는데 거실에서 그리고 내 방에서 TV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얘가 내 방이 되는 거고 이게 거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펄슨 3 가지고 있는 리모컨 눌러가지고 연결된 객체의 변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펄슨 3에 타입이 철수인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타입이 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nt a는 100이라고 해놓고 int b에다가 하면은 정수를 넣어야 되죠, b도. 근데 a도 정수 타입이니까 a의 값을 b에다가 넣어줘도 되는 거죠. 변수 c의 타입을 불린이라고 했는데 a의 값을 주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되겠죠? 펄슨 1의 타입을 민병관이라고 해놓고 민병관 객체 만들어서 잘 연결은 해줬지만 여기서는 안 되죠? 왜냐면 펄슨 1에 들어있는 거는 민병관 타입의 리모컨이니까 민병관 타입의 리모컨을 철수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펄슨 3라는 변수는 민병관 객체랑 연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속이 다르죠? 철수 객체랑 연결되겠다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민병관이랑 연결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옳게 만들려면 민병관이라고 해주든가 얘를 철수라고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수 객체 안에 있는 거 값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외부예요. 여기는 객체 외부입니다. 객체 외부에서 이런 내부의 변수에 접근할 때 리모컨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리모컨 누르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결혼했는지 이름은 뭔지 결혼은 안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그대로. 민병관은 이제 안 쓸 거니까 지우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상태를 다시 처음부터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변수 펄슨이고 요거는 철수 객체. 요 객체를 만들면 안에 생기는 게 리모컨이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까지 된 상태
그런 다음에 이제 리모컨 눌러가지고 나이, 결혼 여부, 이름까지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설계도 내부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할 겁니다. 이거는 좀 잠깐 지우고, 어떤 버튼을 추가했어요. 어떤 버튼을 추가했는데, 이 버튼은 얘네들이랑은 좀 달라요. 이 버튼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달리다라고 할게요. 달리다라는 이름의 버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랑 이거. 그냥 국어예요, 국어 문제. 자, 이거는 명사적인 특징이죠. 품사를 따져보면은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잖아요. 뭐뭐 하다로 끝나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동사적인 특징은 뭔가를 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저장하는 거라면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동사니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저장한다고 하면은 얘를 변수라고 써놔야 되는데 달리다에다가 뭐 저장할 수 있나요? 먹다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뭐 숨쉬다 저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숨 쉬면 숨 쉬는 거지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먹는 거고 달리는 거면 달리는 거고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동사적인 특징을 이 설계도 안에다가 정의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뭐 함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설계도 안에 그러니까 철수랑 관련된 기능을 함수라고 안 하고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자, 일단 기본 꼴이에요. 이것도 void run. void 쓰고 행동의 이름, 동사적인 특징의 이름, 소괄호, 중괄호. 그래서 철수는 이제 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객체지향 언어에서 어떤 클래스 내부의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run이 아니라 introduce라고 한다면 자기소개하는 거죠. 얘가 이거 자기소개 introduce 실행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미혼 한길동 아니 이름이 철수였지? 김철수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도록. 자, 그럼 클래스에 이런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런 메서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 내부의 속성, 명사적인 특징에 접근한 거고, 객체의 메서드 접근하는 거, 연결된 변수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introduce가 있죠. 그리고 이 m은 메서드라는 뜻이고, 호출할 때 메서드의 이름 소괄호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명사적인 특징으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introduce라는 거는 행동이잖아요. 뭐 행동에다가 뭔가를 저장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저장하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메서드는 실행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일에 확장자명 같은 거 보면은 텍스트 파일이 있고 exe 이 실행 파일이 있죠. 이거는 명사적인 특징 가지고 있고, exe 파일 얘는 동사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얘가 메서드.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executable, 이 앞글자만 따온 겁니다. 얘는 뭐 아시죠? 텍스트. 이렇게. 그래서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나오죠? 어떤 거냐면, 글자 좀 줄이고, 다시.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해당 이름이 있는 메서드의 정의된 부분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한 줄을 이걸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한 줄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메서드 안쪽으로 찾아가서 실행하고 끝나면 이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뭐 밑에는 없죠, 아직.
그러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볼까? 이게 지금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전에 만들었던 클래스 있죠? 얘가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홍길동 객체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홍길동의 특징으로 출생지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 가족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뭐가 있을까? 결혼은 좀 그런데 취업 여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게요. 그러면 클래스가 하나 있으니까 만들 수가 있죠. 객체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얘를 연결을 할 수 있죠. 홍길동이라는 타입으로 만든 변수. 그러면 이 변수를 통해서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에 점만 찍으면 나옵니다.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서드는 지금 없죠. 메서드도 같이 정의해보자면 처음에 void 쓴 다음에 run이라고 해볼게요. 이름 썼으면 소괄호, 중괄호. 그래서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는 메서드의 실질적인 기능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접근할 때는 메서드 이름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로 찾아가서 이 안쪽 내용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밑에 있는 줄 진행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호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출 안 했을 때 이 코드 실행한 결과 자, 뭐 제가 지금 계속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호출은 실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실행 안 하면 당연히 실행 안 되겠죠? 실행 안 된다는 건 메서드의 실질적인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달리다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안 쓰면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들었으면 쓰든지 해야 돼요. 그냥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우고
편하네. 여기 안에다가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철수 객체 두 번째,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철수는 32에다가 결혼했고, 얘는 김철수가 아니라 독고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같은 메서드가 실행되죠. 그러면 같은 기능이 실행될 거니까 내용도 같고요. 그 이유는 둘 다 철수 객체이긴 한데 설계도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 철수들의 정보를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이제 결혼한 독고철수는 나이가 32살이고 미혼 아니고 독고철수입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